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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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직함 이런 것과 관계없이 리더라고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저 역시 회사의 대표로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과거 직장인 시절에도 부서장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에서 감탄하기도 하고 생각에 깊이 빠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이자 많은 리더들의 멘토로 불리는 짐 콜린스, 그리고 그런 짐 콜린스를 교육자로 이끈 스승이죠. 빌 레지어의 깊은 연구와 통찰이 담긴 책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들의 시선에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암벽 등반을 해본 적 있는가? 나는 2007년 암벽 등반가 토미 콜드웰과 900m가 넘는 바위산, 그것도 수직면을 하루 만에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었다. 아득하기까지 한 화강암 절벽 아래를 바라보며 콜드웰이 불쑥 나에게 물었다. 대담한 목표는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까? 암벽 등반과 관련해서 저한테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진짜 달성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돈 월, 새벽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암벽이 보였다. 당시 그는 바로 그 돈 월을 오르겠다는 목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도 오로지 손가락 힘만으로 말이다. 그렇다. 그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도전을 꿈꾸고 있었다. 물론 그도 알고 있었다. 제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대담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콜드웰은 7년 동안 계속해서 돈널 자유 등반에 도전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암벽에 미끄러졌고 100층 건물 높이에서 허공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낙하하면서 그를 지탱하고 있던 밧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퍽 소리와 함께 암벽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다. 어느 해엔 절벽 꼭대기에서 유리처럼 얇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연이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했던 적도 있다. 그래서 콜드웰이 지쳤느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 불가능할 것 같은 시도를 할 때마다 오히려 콜드웰은 더 강해졌다. 다른 암벽가들은 융통성을 발휘해 다른 루트에서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콜드웰은 오로지 돈월만 고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쓸데없는데 인생 낭비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부끄럽지만 그땐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다. 콜드웰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왜 계속해서 돈널 자유 등반에 모든 걸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등반가로 수많은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 도전 계속할 건가요? 콜드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등반이 저를 더 나은 등반가로 만들어 주거든요. 도너를 오를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2015년 1월 14일 나는 뉴스를 통해 콜드웰의 소식을 접하게 됐다. 콜드웰이 도널 자유 등반에 기어이 성공한 것이다. 세기의 등반이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그가 도전에 성공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사실 그들에겐 행운도 따랐었다. 완벽할 정도로 시원하고 화창한 날이 무려 19일 동안 이어졌고 얼음덩어리가 머리 위로 떨어질 위험 요소도 없었다. 게다가 때마침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 도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엄청난 언론의 주목까지 받기도 했다. 콜드웰이 나에게 돈월 자유 등반, 이것이 과연 이룰 수 있는 도전인지 궁금해하며 물어봤던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2801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내가 스티브 잡스를 처음 만난 건 198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지 얼마 안 된 말 그대로 햇병아리 강사였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잡스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경영대학원에서 소규모 벤처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에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잡스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진짜 강의실에 나타났다. 잡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날 우리는 인생, 리더십, 창업, 기술, 미래 사회를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잡스는 일을 향한 열정, 창조에 대한 열정,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안겨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발상까지 쏟아내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후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애플 이사회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경영권을 잃은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등 뒤에서 비웃고 깎아내리던 그야말로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그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걸어 강의를 부탁한 것이다. 잡스는 그 시기에 애플 주식을 팔아 수백만 달러를 현금화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욕하며 휴양지에서 한가로이 생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잡스는 애플 이후에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했다. 넥스트였다. 물론 이름대로 다음 차례의 거물이 되진 못했지만 그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의 영원한 라이벌 빌 게이츠가 세계의 중심에서 주목을 받을 때도 그는 묵묵하게 그저 자기 일에 몰두했다. 그러던 1997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애플은 당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컴퓨터 운영 체제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을까? 애플이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유형의 운영 체제를 잡스의 회사 넥스트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잡스는 애플로 돌아오게 되었다. 생각해보자.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눈부시게 성장했더라면 잡스가 애플로 귀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만약에 애플이 다른 회사에 매각됐더라면 지금의 애플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그때 그가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아이팟도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잡스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 애플이 위기의 상황을 딛고 성장한 것도 우연이었을까? 또 콜드웰이 그때 그 시점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등반에 성공하게 된 것도 행운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20세기 후반의 성공적인 기업가들과 창업자들을 수도 없이 연구했다. 이 연구를 통해 소위 행운이라는 변수와 그에 따른 결과가 실제로 어떤지 분석했다. 우선 행운의 사건이라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 둘째, 그 사건은 상당히 큰 잠재적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나도 누구나 행운과 불운을 모두 만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어쩌다 힘들게 만난 그 행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여부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위대한 리더십이란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 능력,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체라고 정의한다. 선도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18개의 기업을 연구한 적이 있다. 그 회사들의 시작은 너무도 평범했고 오히려 커다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다. 창업 초기에 위기를 맞았던 적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많았고 조직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게 만들어 문제가 해결되니 그게 이제 작은 성공이 되어버렸다. 그런 작은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들은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난 뒤 그 모든 걸 그만뒀다고 생각해보자. 잡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계속 한다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큰 문제들을 그저 하나하나 잘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민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주문을 스스로 장착해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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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2007년 10월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잡스는 자신이 죽더라도 애플이 계속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 중엔 애플 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실제로 잡스와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잡스는 애플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업이 아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위대한 기업이 되길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다. 처음부터 위대한 리더는 없다. 물론 극히 드물게 뛰어난 리더십을 마치 본능처럼 발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는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키운다.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리더, 합당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20대의 스티브 잡스였더라면 애플의 부활을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잡스는 악명이 높았다. 변덕스러웠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인성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독특한 비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미성숙한 천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50대에 그가 보여주었던 효율적인 리더십은 성공 스토리가 아닌 성장 스토리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회사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나의 질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놨다. 바로 사람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인재란 애플의 초창기,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했던 바로 그 비전을 여전히 가슴에 뜨겁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잡스의 열정에 뜻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리더인 자신의 일은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아무리 뛰어난 비전을 가진 기업가라도 그 사람이 차세대 스티브 잡스가 될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위대한 기업 그리고 위대한 리더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기술을 꼽으라면 나는 사람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탁월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건 진짜다. 여기에 더 보탤 말도 뺄 말도 없다. 픽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잡스의 동료였던 에드 캔멀은 올바른 인재만 있다면 좋지 않은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픽사의 모든 영화도 한때는 형편없었다. 애초에 스토리 컨셉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구성해야 했던 영화도 많다. 전 세계에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한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가 그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가 아닌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야 한다. 잘못된 사람들과 작업하는 멋진 아이디어는 형편없는 영화로 이어지지만 위대한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아이디어라도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바꾸어서 멋진 영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과 나,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세상에 혼자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진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지가 주어진다. 다시 일어설 것인가? 다시 또 일어설 것인가? 또 다시 일어설 것인가? 나는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콜드웰과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저 암울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일이므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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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비를 맞고 있는가? 비는 누구에게나 내린다. 잊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친다. 그리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